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 누군가는 자기의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의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시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고집이 늘어나서 자신이 확고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취미나 즐거울 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찮다고 항상 하던 것만 하고 먹던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누군가 자신의 말에 반대 의견을 내면 욱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만일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한다면, 새로운 것을 즐기는 것이 귀찮아진다면, 사람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싫어진다면 전두엽이 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EQ, 즉 감정을 조절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사회성을 관할하고 공감 능력을 발휘하고 통찰력으로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고 집중력과 의욕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퇴화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남의 말을 안 듣고 귀찮아하고 화를 참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퇴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뇌의 기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두엽만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성은 더 중요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이 뇌를 퇴화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거든요. 요즘 20대, 30대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SNS를 이용해서 대화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전화하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젊은 층도 많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와 함께하기보다 혼자서 게임하거나 SNS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늙지 않는 뇌의 비밀을 쓰신 와다 히데키 저자님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전두엽을 퇴화시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자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만남을 단절시키고 집에서만 지냈던 기간 동안 일본의 많은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평상시보다 더욱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건강도 악화되고 뇌 활동도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분이 방송에서 나와서 앞으로는 함께 공감하고 협업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일은 인공지능이 다 처리하는 시대이기에 사람은 AI,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통, 공감, 협업이라는 것입니다. 소통, 공감, 협업, 창의는 전두엽의 역할이 큰데요. 40대, 50대 혹은 60, 70대에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을 키운다면 전두엽의 활성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님은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첫째로 이분법적 사고 버리기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흑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옳다, 그르다라는 2가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 인지적 복잡성이 낮은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흑백 논리로 결정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굳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분법적 사고가 뇌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니까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이 되면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다. 혹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겠죠. 이왕이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인지, 그 점이 왜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모든 경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다양한 뉴스를 살펴보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생각을 하는 것이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지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는 인지 왜곡의 일종으로 심한 경우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나 완벽주의자일수록 우울증 걸리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실험하기입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 좋아하던 사람의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읽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점을 개척하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극이 없는 뇌는 퇴화합니다. 늙지 않는 뇌의 비밀의 저자이신 와다 히데키님이 인간의 뇌의 지루함은 적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의 반복은 지루함을 낳을 수밖에 없지요. 네 번째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로 운동하기입니다. 전두엽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뇌를 활성화하고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뇌의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남성의 경우 하루 6,700보 이상 걷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그룹과 가장 적은 그룹에서 걷기 운동으로 뇌 위축 악화 가능성이 10배나 차이가 났다고 하니까 걷기가 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겠네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입니다. 앞에서 타인과의 소통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타인과 잘 어울리는 것은 전두엽이 퇴화하는 것을 막습니다. 일본에서 2018년판 고령 사회백서에 의하면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빈도가 거의 매일인 사람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다가 90.1%인 반면 거의 없다인 사람은 1.1%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건강 상태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이 생기면 몸이 위축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지요.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친구관계든 사람들과 교류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아우프타라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는지, 발신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지, 상대방을 마음을 상상할 수 있는지, 정확한 말로 전달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사고해야 한다는 거죠. 아웃풋을 하려면 인풋이 있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입력된 정보나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내 것으로 조합해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장소에 있는 문화재나 예술품을 보았을 때 예전에 읽었거나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전두엽을 활성화를 일으킵니다. 늙지 않는 뇌의 비밀에서 저자이신 와다 히데키님은 인생의 후반전은 전두엽에 달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결국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 40대가 되면 중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50대가 되면 노인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5, 60대만 되어도 노인이라고 자리를 양보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5, 60대가 되면 중장년층이라고 하고 7, 80이 되어야 노인으로 판단되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노화를 멈출 수는 없지요. 특히 뇌의 노화는 성형도 안 됩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원칙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사람은 평생 같은 세포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뇌의 노화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설레고 두근거릴 때라고 합니다. 책이든 영화든 그림이든 악기든 여행이든 춤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했는지 생각해보고 실행하신다면 이는 뇌를 운동시키는 것일 테니까요. 와다 히데키님은 나이대별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 40대부터 뇌의 위축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40대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실험하고 운동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아웃풋에 신경 쓰는 겁니다. 이것만 잘 실천해도 40대에 나타나는 피곤하다, 의욕이 없다는 말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50대에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50대에는 일하느냐고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는 확실하게 뇌가 위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이죠. 또한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출퇴근길을 달리해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을 달리하거나 무언가 새로운 가게가 생겼는지 지나치는 사람들의 특이점은 무엇인지 슬쩍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60대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일거리가 없다고 혹은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멀리하지 마시고 수입이 적더라도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뇌의 노화도 늦추고 우울증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0대에는 머리를 쓰고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70에는 치매 발병률도 높은데요. 와다 히데키님의 도쿄의 어느 지방에서 치매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치매 환자를 집안에 가두어 놓은 반면에 다른 한 지역에서는 산책도 하고 본래 하던 농업이나 어업 일을 계속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계속 일을 했던 환자의 병의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느렸고요. 치매는 뇌의 노화 현상과 함께 옵니다. 70대에는 뇌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저자님은 육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생활을 자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생활을 충분히 즐기면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한다면 뇌의 노화를 훨씬 늦게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굳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일보다 인간관계로 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도 정답은 아닙니다. 따로 또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항상 혼자 있고 싶은 것은 아니지요. 함께 있고 싶을 때가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그럴 때를 존중해주고 관계를 맺는다면 혼자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인한 전두엽의 위축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답글로 소통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